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페이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000년도에 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2010년도에 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해서 웹과 모바일, 사물 인터넷 시대에 각각 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PC통신에서 웹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이 웹을 가지고 처음에 뭘 했을까요? 2000년도에 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정보를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보의 바다를 찾아 헤맨다 라는 제목으로 뽑아봤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검색 엔진 만드는 거였습니다. 웹 1세대 대표 기업 중에 하나가 검색 엔진 업체였던 야후가 있었죠. 그리고 라이코스, M8, 구글 이런 회사들이 초기에 검색 엔진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웹이 처음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메일 서비스입니다. 한메일, 네이버 메일, 구글 메일 이런 형태의 다양한 메일 서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한 웹이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SNS를 또 많이 했죠. 대표적인 게 싸이월드라든지 프리첼, 웹을 기반으로 한 SNS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주로 이런 웹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거나 전자메일을 한다거나 SNS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일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의 바다를 헤맬 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쇼핑몰인데요. 2000년도 초반에는 이런 쇼핑몰에 관련된 전자상거래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2000년도 초반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런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포털 쇼핑몰이었고요. 지금은 현재 네이버나 다음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 특화 쇼핑몰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옥션이나 인터파크,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책 판매에 특화된 사이트였죠. 블로거나 카페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의 블로거 서비스, 다음에 티스토리, 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새로운 소비 문화,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0년도가 되면서 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웹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PC 앞에 앉아 있어야 되죠. 이 PC를 들고 다니면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2010년 이후로 스마트폰이 대량 보급되면서 사람들의 손에 전부 다 모바일을 바탕으로 한 웹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 웹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모바일과 연계된 서비스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위치 정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GPS라고 하는 위치 서비스 기능이 있는데 보통 LBS로 불리죠.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라고 해서 위치를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일반적인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과거의 PC일 때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어려웠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위치 정보를 끌어다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거죠. 여기에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해서 모바일 기술을 대응하게 됩니다. 작은 화면에 최적화된 UI UX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반응형 웹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의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이 서로 다르게 보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포털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대부분의 포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고 있죠. 사용자가 자주 쓰는 메뉴,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그 모양새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개인 맞춤형 포털 서비스가 이때를 기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웹을 지금 현재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죠.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갖고 웹툰을 본다거나 또는 웹소설을 본다거나 틱톡 같은 SNS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새로운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웹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유튜브 같은 멀티미디어 사이트인데요. 이 유튜브는 단순히 컨텐츠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생산해서 다른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1인 미디어 전성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O2O 서비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용도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웹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웹은
웹이나 모바일 이외에 사물 인터넷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와 결합된 웹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웹은 강력한 인증 시스템으로서의 블록체인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웹은 AI 관련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웹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요. 아까 AI 관련된 웹사이트 중에 웹RTC 연구실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가서 한번 보면은 AI에 관련된 기능들 중에 음성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마이크를 이렇게 켜주면은요. 지금 제가 인식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레드, 그린, 오렌지, 블랙, 골드. 노래 켜. 볼륨 다운. 볼륨 다운. 노래 꺼. 이런 식으로 우리 음성인식 스피커하고 똑같은 형태의 음성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이 웹을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음성인식 관련된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여기 소스 코드를 이렇게 다 제공하죠.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이런 음성인식이나 다른 기능 제어하는 것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AI 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AI 아스 관련된 서비스들이 지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웹과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연결고리로서 앞으로 웹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웹 관련돼서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티처블 머신 사이트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이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곧바로 웹사이트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서 보면은요. 이미지 프로젝트를 하나 가서 보고요. 표준 이미지 모델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컵.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컵에 관련된 웹캠을 켜고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길게 눌러서 이렇게 컵을 이렇게 하나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폰에 관련된 기능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길게 눌러서 폰에 관련된 걸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AI 시간에 이 부분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그 컵과 폰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AI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폰이라고 하는 거 인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컵을 갖다 놓으면 컵을 인식하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 이런 구현한 기능들을 갖다가 곧바로 웹사이트에 연결시켜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TensorFlow JS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주면 여기에 있는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다 갖다 복사해 놓으면 그 웹사이트의 로그인 기능을 이렇게 컵을 들이미는 걸로만 할 수도 있고요. 그 웹사이트에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할 때 폰을 이렇게 들이밀었을 때 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다른 기능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앞으로의 웹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보안적인 요소라든지 다른 것들에 관련된 기능들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00년도에 웹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웹을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고 저장할 수 있는 SNS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쇼핑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웹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보 검색과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혁신이었죠. 현재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직접 백화점을 간다거나 마트에 간다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2000년 이후에 웹이라고 하는 게 이 일반적인 걸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문화도 많이 바꿨죠. 우리가 만화책을 만화책 가게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웹툰을 통해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새로운 형태의 웹을 기반으로 한 채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이 웹이 또 한 번 큰 진화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웹의 진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웹인데요.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했던 많은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이 접목된 새로운 웹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으로 지금 각광받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웹, 모바일, 사물 인터넷과 연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곧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에 사용되는 기술이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